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출문제 34에 25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26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료에 가는 의금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역죄, 강상죄를 저지른 죄인을 추구할 때 왕명을 받들어라고 하는 게 있죠. 왕명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금 도승지의 지일, 도승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매일 국왕을 수행하면서 승정원이죠. 승정원. 그래서 의금부하고 승정원은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가, 의금부입니다.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갖는다. 이 서경권은 의금부에서 하는 건 아니죠. 3사에서 합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그 중에서 서경은 누가? 사헌부하고 사간원. 대성제도라고 있죠. 서경도 하고 간쟁도 하고 봉밥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역시 의금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에게 경서와 사설, 이거는 의금부가 아니라 홍문관에서 하는 얘기예요. 홍문관. 또 경연을 주관한다고 해서 경연을 주관한 건 또 사헌부하고 사간원에서도 경연합니다. 다시 홍문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헌부 사간원은 위에 1번에서는 서경과 간쟁과 봉박을 하고요. 경연을 주관하는 것은 홍문관이에요. 아시죠?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거는 의정부 사지, 이걸 승정을 사는 건 아니죠. 이건 의정부의 일입니다. 네 번째,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관이다. 이게 승정원 맞죠? 5번, 가나 소속 관원을 대간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말씀드렸죠. 양사, 사헌부하고 사간원을 대관과 간관에서 대간라고 일하는 것이죠. 4번이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두 기구, 의금부하고 승정원은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입니다. 또 왕권 강화, 그럼 여기다 6조 직계제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신권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 3사, 의정부 서사제, 또 서경, 간쟁, 봉박, 그 다음에 경연, 서연, 이런 것들 전부 다 신권 쪽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과의 적절한 어떤 그 팽팽한 세력 균형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27번 보시죠. 가라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임진왜란 당시 그 전투 일어난 순서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빠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납니다. 충주 탕금내 전투가 가장 빨라요. 이게 1592년이죠. 임진왜란 때 전투입니다. 충주 탕금대. 누가 나옵니까? 신립장군 나오죠. 신립장군 전사했던, 그러니까 남한강을 뒤로 해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겁니다. 패배하죠. 자결합니다. 남한강으로 투신해서 탕금대 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탕금대 전투에서 무너지자 고종의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평양에서 의주에서 명나라로도 망명하려고 하죠. 근데 명이 안 받아줬습니다. 왜? 일본이 정명가도를 목표로 들었는데 만약에 선조가 명으로 들어오면 명나라도 일본이 또 쳐들어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1593년 1월 달에 권율의 행주대첩이 나옵니다. 가가 나와야 돼요. 가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여기서는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은 제해권을 재회복한 거죠. 정유재란 때 아닙니까? 그럼 이제 노량해전이 있죠. 노량해전에서 전사합니다. 마지막. 여기서 임진왜란 3대첩이 빠져있네요. 한산도 대첩하고 진주대첩입니다. 대첩이 더 먼저고요. 순서가 진주대첩, 그 다음에 행주대첩, 이런 순서입니다. 외란의 전개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3번이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28번으로 하겠습니다. 밑줄권이 왕의 제식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료는 황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숙종이죠. 특히 이제 거기에 경신한 후에 있습니다. 1680년
경신항구 유학 사건 때문에 터진 거라고 했죠.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숙종입니다. 숙종의 업적을 묻는 겁니다. 1번 누구예요? 효종이죠. 러시아 정벌이었죠. 북벌을 준비하다가 러시아 정벌 갔죠. 두 번째 숙종이죠. 백두산 전기입니다. 3번 누구죠? 정조죠. 4번은요. 정조네요. 5번은요. 탕평 비건립 영조가 되겠죠. 그래서 숙종의 업적을 묻고 있습니다. 2번이 되겠고요. 29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전기수가 동대문 밖에 살고 있었다. 전기수는 밑에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준 사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 한글로 된 소설을 잘 읽었는데 그렇죠. 언제요? 조선 후기죠. 17세기 때 이후에 한글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이 아닌 것은 이런 얘기죠. 1번 병난도에서 이거는 고려시대 때 대무역 창구입니다. 이 병난도도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네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섞어가지고 병난도는 금주와 함께 고려시대 때 대무역 창구라는 겁니다. 근데 2번 대동법 시대 나옵니다. 3번 담배 조선후기 때 대표 담배, 인삼, 고추 상품 약물들이죠. 4번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기하는 덕대제 나오잖아요. 광업에서 덕대, 혈주, 노동자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누구죠? 보부상. 전부 조선 후기 때 모습이에요. 1번은 고려시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 가에 지금 나온 설명에 지금 박스 안에 나온 사람은 고려시대 제인과 화척을 조선 초기 하나로 붙여서 합쳐서 부른 이름이다. 누구예요? 백정이죠. 백정. 백정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1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1번, 2번 누구예요? 노비죠. 노비. 그죠? 노비입니다. 장예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노비의 전문 송사기관입니다. 3번은 누군가요? 역관이죠. 중인이에요. 중인. 4번 누군가요? 1923년 진주 조선형평사 이학찬 형평운동 이거죠. 얘네들이 백정이죠. 5번 청요직 진주 이건 뭐야? 서얼들이에요. 서얼들. 서얼들. 그러니까 3번과 4번 같은 중인 계열들이고 1번, 2번은 노비 계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이 백정에 대한 신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으로 하겠습니다.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는 1811년 홍경래 난에 대한 얘기죠. 경문. 그 다음에 나는 1862년 진주밀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주밀란이죠. 1번 보겠습니다. 1번하고요. 5번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2번은 뭐예요? 2번은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이 진주밀란 때요. 그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지.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지역차별에 대한 반발. 이건 나가 아니라 가죠, 가. 거기 보면은, 반드시 평안도 노민이 어찌니 이런 얘기 있어요. 넷째 줄에. 지역적인 차별이죠. 3번. 삼정이정청 설치에 있다. 진주밀란 이유입니다. 이 문장 어때요? 계속 나오죠.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옵니다. 삼정이정청 언제 설치했다고? 진주밀란 이후에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이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가는 지금 자료는 누구냐면은 천리를 나는 끌어다가 지척을 삼켰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있죠.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면은 비록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남대문 이건 3층으로 늘린다라고는 남인들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서원철폐 얘기래요. 서원철폐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죠. 1863년에서 73년까지 집권했던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1. 장영용 설치. 장영용도 무지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무지하게 나옵니다. 누구죠? 정조. 2번 경복궁 중권리의 원납전 징수. 강제로 걷어들입니다. 원래 원납전은 이거였죠.
원하는 사람만 내라. 이 원납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할 원자를 원망할 원자로 빗대어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납전.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 강제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원납전 징수. 두 번째, 세 번째, 대전의 통. 조선왕조 500년의 총결산본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철폐, 그 다음에 사창제, 환곡의 폐단 시장학연, 사창제 실시, 이렇죠. 전부 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양반들하고 서로 뜻이 잘 안 맞은 것들이 있어요. 양반들하고 대원군, 흥선대원군 서로 대립했던 시책들이 있죠. 서원철폐도 있고요. 호포제 실시도 있고요. 매호마다 포를 물린다는 거 아닙니까? 삼정문란 중에서 군정의 문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묘지림 벌목이 있죠. 이건 이제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묘지림을 벌목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재 등용도 있습니다. 물갈이하는 과정에서의 인재 등용으로 인해서 좀 관계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이거 뭐 강제로 거둬들이는 거 원납전 징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양반들하고 의기투합했던 것도 있잖아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뭐가 있었어요? 밖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건 이제 같이 의기투합했던 시책이에요. 자, 33번 하겠습니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제너럴 셔머너 소각 사건 1866년이죠. 1866년 7월 달에 이게 되겠고요. 7월 달.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1871년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1866년부터 71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맞는 것은 1번 기업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건 1868년이라고 그랬죠. 이거하고 일본에서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하고 같이 묶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니은 병인양요죠. 1866년 이거 9월달이죠. 9월달. 그 다음에 디귿 이건 뭔가요? 1875년 운양호 사건이죠. 초지진 사건입니다. 리을 이거는 이만손 영남 만인소 사건 1881년이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업과 니은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번으로 하겠습니다. 밑줄근 거사의 결과로는 것은 자, 청해 군대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지금이야말로 민씨파를 몰아내고 청과 사대 관계를 청산할 절호의 기일세 그라세 해서 우정국 낙성 축하 연회 때 거사를 감행하세 이랬어요. 갑신정변이죠. 당시 청나라 군대가 청푸전쟁으로 인해서 일부가 청나라가 베트남으로 빠져나갑니다. 프랑스하고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청나라 세력이 약화가 되고 있을 때 일본이 이 급진기아파들 뒤로 살살 들이미는 거죠. 야, 니네 하면은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1884년 10월 갑신정변이 터진 겁니다. 근데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결과 한반도에서는 청나라 세력이 강화됐고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 2개, 청과 조선 간의 청과 일본 간의 텐진 조약과 조선과 일본 간의 한성 조약이 체결됐어요. 한성 조약은 1884년이죠. 텐진 조약은 188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은 양국 군대 공동 철병, 공동 파병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성 조약은 이모군란의 피해 배상을 일본이 조선에다 떠넘겼던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죠.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 조약이 체결됐다는 점. 1번 미국의 보빙사 파견은 188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미소 통상조약 후속 조치라고 보시고 2번은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죠. 3번 1882년이었죠. 별기군. 이것이 이제 신식 군대
이것 때문에 이제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진 거죠. 5번 1880년에 독립기무화문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갑신정변과 관련된 사실이겠죠.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한 입헌군주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이었죠.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정치개혁이었어요. 35번 가겠습니다. 가다를 체결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가번 첫 번째 자료는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 이거를 뭐라 하냐면 한일 협정서라고 해요.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고문정치, 재정권, 외교고문의 스티븐스, 그 다음에 재정고문의 메가다 타네타로 기억나시죠? 나는 1905년 9월 러일 전쟁의 결과 체결했던 포스머스 조약이에요. 이게 1904년 8월이고요. 러일 전쟁의 결과 체결했던 포스머스 조약입니다. 완전히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이 발을 빼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다 준 거죠. 다는 한일 의정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충고 정치가 행해졌던 한일 의정서 얘기예요. 그렇죠? 한일 정서. 그러니까 순서되면 다 가나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권 피탈할 때 우리가 그 조약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자주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36번입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교종청이 나온 걸로 보니까 이건 뭐에서 확인합니까? 동학농민운동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당시 폐정개혁 실천기구를 뭐라고 그래요? 집강소라고 그러고요. 그 집강소가 설치됐을 때에 바로 온건개합파를 중심으로 했던 교종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종청이 나오면 동학운동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 몇 기 때요? 제 3기 때죠. 폐정개혁 실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번 자료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1896년에 아관파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894년부터 1896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렇죠. 1894년에서 1896년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1번 1882년이죠. 아니죠. 한참 앞이죠. 2번 1895년 8월이죠. 을미사변 들어가죠. 3번 1885년에서 87년이죠. 러시아 공격을 위한 거문도 점령 사건이었습니다. 1885년에서 87년이었습니다. 해밀턴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뭐예요? 1907년이라고 그랬죠. 서울진공작전. 다섯 번째, 1897년 아관파천 이후죠. 아관에서 돌아와서 고종황제가 황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환구단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것이죠. 37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만 보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서상돈, 양기탁, 중에 양기탁 할아버지입니다. 신민회 조직하고 정의부를 조직하고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할 때 3부 중에 그 정의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정부 국무위원으로 선임했던, 자, 이 양기탁에 대한 얘기거든요. 1번 조선의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거는 최현배. 두 번째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됐죠. 그리고 11년에
1913년에 안창호가 다시 샌프란으로 가서 흥사단을 조직합니다. 이거는 안창호죠. 세 번째, 베델과 제휴에서 대한밀신보를 창간했다. 양기탁, 베델, 대한밀신보, 항일운동의 선봉장 이렇게 이랬죠. 4번 누구예요? 고종의 밀지, 독립의금부, 전라도 유생, 복벽주의 누구예요? 임병찬이죠. 최익현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5번 누구죠? 조선혁명 선언 집필한 사람 신채호죠. 1923년 의열단 선언문이 됐다는. 그래서 양기탁에 대한 얘기는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밑줄군이 조약의 체결에 대한 저항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이 자료는 장지연이 을사늑약에 저항했던 시랴 방성대곡의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목로와 통곡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운동이 아닌 것은 이랬죠. 1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3번 나오죠. 5번도 나옵니다. 그죠? 을사오적 처단에서 자신을 조직했다. 자, 4번 보실래요? 4번 이게 뭐예요? 이 을미의병이에요. 몇 년? 1895년 을미의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의병을 얘기하죠.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운동은 거리가 멀겠습니다. 이건 한참 앞에 얘기예요. 한 10년 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말고 지금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운동이 또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고종이 헐버트 있잖아요. 헐버트를 어디에 보냈어요? 미국에 파병을 해가지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국은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1905년 7월 카스라, 테프트, 미라기에서 이미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대신 일본도 미국의 필리핀에서의 우위권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었죠.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게 을사늑약이라는 저항운동이 2차 의병도 빠져 있네요. 2차 의병이 누구예요? 최익현, 순창, 민종식, 홍성, 그 다음에 신돌석, 영해, 태백산 호랑이라고 그랬죠? 영해 1월산. 그죠? 여기서 신돌석의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평민입니다. 보통 의병운동은 의병장들이 누구였냐면은 의병장들이 일반적으로 그 유생들 아닙니까? 성리학자들이에요. 양반들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2차 의병부터는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평민 의병장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의병운동이 좀 다양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번은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39번으로 하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학교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가번 유경공원이죠. 헐버트, 길모 등 외국인이 교사로 초빙됐다.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라고 있죠. 1886년입니다. 맞죠? 나번은 원산학사인데 교육 입국 조서를 계기로 반포를 계기로 설립했다. 교육 입국 조서는 1895년에 고종이 발표합니다. 고종이 발표한 거죠. 교육조서. 여기에서 교육의 3대 원칙, 치양, 덕양, 체양, 지덕체. 지를 기르고 덕을 기르고 체를 기르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인간, 전인교육을 한번 시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의 후속 조치로 각급 관립학교들이 설립이 되긴 합니다. 이건 1895년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로 기록하라고 했죠. 188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유경공원과 원산학사는 모의고사라든가 또 앞에 모의고사 나올 겁니다만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자, 세 번째 다 배제학당. 간도에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이다. 민족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배제학당은 미션스쿨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 등이 여기 해당이 될 거고요. 라번
라본 이거 설명하는 것이 원산학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라는 뭐예요? 지금 대성학교인데 대성학교는 뭐 그 3번 세기가 있는 간도에 설립했던 그러니까 신민회가 설립했던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평양의 간도가 아니라 평양입니다. 미안합니다.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에서 신민회가 설립했던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덕원지방 함경도 덕원이니까 4번의 설명은 대성학교라기보다는 원산학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른 설명이 됩니다. 5번 마가 뭐야 마가 한성사범학교입니다. 이건 이제 교육입국조서 후속조치에 나온 거죠. 근데 개신교 선교사가 선교 목적으로 세운 것은 한성사범학교가 아니죠. 이건 민족주의자에 대한 학교 아닙니까? 이거는 배제학당이라든가 위에 나와 있는 뭐 이화학당이라든가 경신여학교라든가 정신여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도요. 지금 현재까지 그 학교의 전통은 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1번이 이래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 뭐예요? 그냥 알겠죠? 1905년 메가다 다네타로 화폐 정리 사업. 그래서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으로 바꾸는데 갑, 을, 병종으로 나눠서 등급에 따라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었었습니다. 2번이죠. 재정고문 메가다의 주도로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전환국은 우리가 설치한 거예요. 개화운동이라서 설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은본위제 화폐 이거는 제1차 갑오개혁대라고 앞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한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되어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화폐개혁 반대운동에 한국중앙총상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은 방공령은 일본으로의 미국 유출 금지령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화폐개혁에 반발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1889년입니다. 화폐개혁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1905년에 화폐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번이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가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개최된 시기 이게 뭐냐면은 이승만의 국제연맹 이임 통치가 나왔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5번 고쳐있는데요. 1차 1919년 2차 1925년입니다. 1차 개헌과 2차 개헌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국민 대표 회의가 들어갑니다. 이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 1월에서 6월까지 전개되는데 결렬됐다고 그랬죠.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졌어요. 여기에 신채호 또 뭐 이동희 여기는 안창호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렬되고 상하이를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누가? 임종고수파, 현상유지파라고도 합니다. 얘네들이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옹립을 했죠. 그래서 제2차 헌법 개헌이 단행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각제입니다. 이게 내각제예요. 1차가 대통령제제. 그 대통령의 문제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뭐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였어요. 2차는 이제 내각제였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갔던 국민대표이거든요. 1923년이니까 여기서는 나번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십시다. 밑줄근 이 운동의 표로 적절한 것은 동아일보 1931년 본신문사였죠. 동아일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동아일보냐라면은 지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문명 타파에 힘쓰시다 이랬죠. 이거냐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문명퇴치 운동 때 얘기예요. 이때 적절한 구호 그랬죠.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분하로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러시아어라고 했죠. 분하로드. 민중 속으로 또 인민 속으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 조선 고수 이거 어디서 나온 어느 구호 같습니까? 물산 장년동이죠. 1922년에서 1940년 30년 말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운동 소년운동입니다. 방정원. 세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때 1000만원 모금운동이 나오죠. 다섯 번째 천차만별의 천시를 철폐한 이거는 평등운동 얘기입니다. 평등운동. 그래서 저는 4번이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적절하겠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침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지원병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에 황국신민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몇 기예요? 제3기죠. 일제식민통치 제3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조선태영령 2번 헌병경찰제도 조선태영령은 1912년이라고 그랬죠. 2번에 헌병경찰제 3번 회사령 허가제 신고제야 허가제네요. 1910년 됐죠. 4번은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조선사상범 미리 예방해서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사상범들은 미리 구속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3기 때죠. 그 다음에 5번은 1910년에서 18년입니다. 뭐예요? 토지조사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930년대에 있었던 사실은 네 번째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더 기타 황국신민화 정책이라든가 또 민족 말살 정책이라든가 남면 북양 정책이라든가 또 남면 북양 또는 공업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떼를 키운다고 그랬죠. 그럼 남농 북공 정책이라든가 또 중화공업 정책이라든가 다 몇 기 때? 3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죠. 4번이 이 이후에 3기 때 이후에 나타난 시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44번 보겠습니다. 44번의 이 사건은 자료적인 사건은 뭐예요? 4월 윤군. 여기 윤군은 윤봉길입니다. 내용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우측에 보시면 상하이 홍코공원 일본인의 경축 대위에서 다량의 폭탄이 폭발하여 했죠. 윤봉길로 이거 한인애국단의 윤봉길은. 그래서 4번이죠. 김구가 조직했던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살펴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인가 이게? 1931년이죠. 이 단원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32년에 1월 달에 뭐야? 이봉창 의거죠. 일본 동경에서 폭탄 던진 겁니다. 1932년 4월 달 뭐죠? 윤봉길. 이 윤봉길 상하이 홍코 폭탄 투척 의거입니다. 다 한인 애국단 소속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스보보드니 서희의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로 간 거죠. 가서는 내분이 있었고 그 내분 틈타서 소련의 적세군 붉은 군대가 얘네들을 친 거, 무장해제시킨 겁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신민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죠. 3번에 복벽주의 그럼 독립의군부를 기억하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중강단, 북로군정서 이런 조직된 과정을 알아본다. 중강단이 뭘로 바뀌었나요? 중강단이 건너뛰었죠. 그죠? 중강단이 대한정의단. 자, 대한정의단이 군정부. 대한군정부가 뭐라고 하죠? 북로 군정서군. 이게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의 주축부대다라고 했죠? 청산리 전투의 주축부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중강단, 대한정의단, 대한군정부, 북로군정서를 묶어서 종교단체로 얘기하면 어떤 종교단체라고 했어요? 대종교. 이렇게 묶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윤봉길 의견은 한인 애국단 단원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45번 보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추남 박인호 천도교 제4세 대도주 그러니까 최시영, 최재우 2대 최시영, 3대 손병희, 4대 박인호 순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뭐뭐를 준비할 때 이게 뭐예요? 60만세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은 노동쟁이에요. 조선 노동총동맹 1927년입니다. 조선 노동총동맹. 원래는 조선 노농총동맹이었죠. 아시죠 이거? 몇 년이었나요? 1924년에 조선 노동총동맹이 1927년에 농민단체와 노동자단체로 분리돼 나갑니다. 그래서 농민은 농민, 노동자 몇 년에? 192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 60만세 운동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일단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1911년이죠. 신민해산 사건이에요. 백오인 사건. 네 번째 이거는 3.1운동을 얘기합니다. 3번에 빠졌나요? 3번에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단을 파견했다. 이건 신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이 진상조단 파견은 신간의 광주학생운동 조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간에. 그 다음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시작한 배경이 이건 뭐죠? 3.1운동을 얘기한다는 거죠. 5번 국내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랬죠. 자, 국내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된 계기는 60만세 운동에 몇 년이죠? 1926년이죠. 60만세 운동에 사회주의 계열이 여기에 가담을 했거든요. 이 사회주의 계열이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에 계열했습니다. 그것이 보세요. 1927년 뭘로 나오죠? 최대 합법적인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 신간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5번이죠. 5번이 60만세 운동에 대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가하다 학생이 발표한 법령을 공포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는 것은 조선 교육령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맨 왼쪽이 1911년 조선 교육령이고요. 두 번째가 조금 완화가 됐죠. 22년 2차 조선 교육령이야. 왼쪽이 1차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조선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그리고 조선인 학교의 명칭을 일본인 학교의 명칭과 학교와 동일하게 하였다. 이건 1938년입니다. 중일전쟁 직후에 민족 말살 정책이 나눠쓰게 바꾼 거죠. 그래서 가나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47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개헌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 자료의 밑줄긴 개헌은 뭐냐면 1954년 4.4 5입 정책입니다. 이건 반올림 해가지고 지금 가결시키는 그 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대 2번 있었죠? 부정선거. 1952년 이게 이제 1차 개헌이고요. 이게 2차 개헌입니다. 1차 개헌 때 뭐가 나오죠? 발췌 개헌이 나옵니다. 그럼 2차 때가 4.4.5.2 개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밑줄친 개헌의 결과 4.4.5.2 개헌의 결과를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거는 2공화국 때 얘기합니다. 지금 1공화국 때야. 이승만 정부 때. 그다음 2번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했습니다. 이거는 72년 3공화국 때입니다.
박정희 때죠. 5년 단임에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했다. 이게 지금 현재 헌법이에요. 9차 헌법입니다. 그죠? 9차. 87년이죠.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거했다. 이거는 1차 발췌 개헌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5번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이 철폐가 되었다 그랬죠. 이게 여기에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했던 내용이 52년에 뭐요? 발췌 개헌이었던 거죠. 자,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부의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뭐 베트남 파병, 경부 고속도로 준공, 유신헌법. 이거 언제 때요? 1965년부터 지금 70년까지 베트남 파병이 있고요. 경부 고속도로 준공과 그다음에 유신헌법 공표는 다 70년대 때 얘기예요. 그죠? 1번 보겠습니다. 농지개혁법 제정. 소식을 듣고 기뻐한 농민이었죠. X입니다. 이거는 농지개혁법 49년 1949년 6월 달에 만들어서 1950년 3월 달에 공표가 됐죠. 근데 6.25 전쟁으로 해서 중단돼요. 그러니까 1957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금융실명제. 이승만 때입니다. 미안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1993년이죠. 김영삼 정부 때 뭐 금융실명제, 또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금융실명제에 따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 이게 이제 93년이라고 있어요. 금융실명제. 네 번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기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 이게 98년에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언제 때 전부 다 갚아버렸냐면 2000년도에 다 갚습니다. 상환하게 돼요. 네 번째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가 됐습니다. 5번은 한도 근로자 채용협정에 의해서 소득으로 파견되는 광부. 그래서 59년에서 79년까지의 소득 파병 광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뭐 베트남 파병이라든가 경부 고속도로 준공이라든가 70년에 그다음에 유신헌법 공표는 다 언제 때에 여기서 5번이죠. 한독 근로자 채용협정에 따라서 소득으로 파견한 관리 이게 여기에 시기에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49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가 어찌고 저찌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죠. 1번은 뭐예요? 1964년 6.3 시위입니다. 진압을 하고 나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6.3 항쟁이야.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은 87년 6월 항쟁에 대한 얘기죠. 세 번째는 3.15 부정선거 항의하는 이거는 60년 4.19 혁명이고요. 네 번째,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나 새마을운동 기록물 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많이 나오죠. 76년 3.1 민주국선언 어디에서? 명동성당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밑줄진 이 선언이 발표된 결과로는 것은 자, 밑줄진 이 선언은 뭐냐 이렇죠. 남북 정상이 2,000명에게 평양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지금 두 정상.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거죠. 제1차.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을 써너라. 내용을 고른다면 이 얘기죠. 1번. 91년이죠.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때. 2번.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72년이죠. 이건 7.4 남북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 아닌가요? 그죠? 자주통일.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의 대단결 통일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소집을 하자. 쌍방간에 합의가 됐어요.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비공식이라고 했죠. 공식적인 문서는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1번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문서가 되는 겁니다. 3번은 91년이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입니다. 4번은 남북한이 개성공단 조정에 합의했다. 이거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 됩니다. 5번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처음으로 성사했다. 이건 언제냐면 1985년입니다. 광복이 언제 돼요? 45년이 되죠. 그걸 기념한 거죠. 뭐를? 바로 35주년을 기념해서 남북 적시자 회담의 결과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남한 몇 명, 북한 몇 명에서 처음으로 성사했습니다. 이건 1985년이에요. 자, 그래서 50번 문제는 이 선언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겠죠. 이게 발표된 결과입니다. 이 결과 4번 남북한 개성공단 조성 합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 남북한 개성공단은 이때만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명박 정부 때 들어가지고 뭐 이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있죠. 전부 다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31회부터요 34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016년 거 내용들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내용들을 뒤로 쭉 32회, 33회, 34회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뭘 느꼈냐면은 똑같은 워드들이 그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문장들까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 설명이라든가 내용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강의 2회분 내용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